다시 돌이킬 수 없는 엄마가 날 슬프게 한다. 엄마, 엄마, 힘을 내요. 엄마, 엄마, 힘을 내요.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고 말했잖아요. 엄마, 엄마, 힘을 내요. 엄마, 엄마, 힘을 내요. 아직 우리 시간은 끝나지 않은 걸요. 다시 웃어봐요. 네, 오늘 제가 첫 녹화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가끔 교육생들의 표정이 보이는데, 최근에는 이게 시대적인 반영인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다 공감하고, 대화할 때도 그 훈련이 필요하다, 배워야 된다라는 거에 굉장히 많이 동의하시는 추세예요. 그런데, 그거에는 동의하는 표정과 더불어 강의가 끝날 때 어떤 표정들이 보이냐면, 과연 저거를 언제 연습해서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 내가 정말 화가 나 죽겠는데 그때 내가 뭘 보았는가? 이게 될까? 그런 고민들, 그리고 우려들, 의심들, 그리고 이런 어떤 저항감, 뭐 한다고 되겠어 하는 이런 저항감들이 올라오는 걸 제가 좀 많이 봐요. 아, 강의하면서 그런 것까지 다 봐요? 보죠. 아우, 대단하다. 다 보여요. 무서우세요? 네, 다 네. 보고 있어요. 네. 태연쌤도 우리 처음에 1년 전에 우리가 이 공감톡에 대해서 하자라고 저한테 제안했었던 그 장소에 지금 우리가 와 있잖아요. 너무 놀랍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1년 후에 우리가 이렇게 풀 메이크업 받고 여기 앉아있을 줄 어떻게 알았겠냐고. 몰랐죠. 그때 재현쌤이 새침하게 알겠습니다, 할게요 라고 네. 대답했을 때 네. 아싸 이러면서 제가 돌아갔는데 그래요. 1년 그게 동안. 1년 됐어요. 1년 됐어요. 네. 그러니까는 참 사람은 한치 앞을 모르는 존재구나. 너무 재밌어요, 인생은. 인생은 네, 재밌어요. 네. 우리가 1년 동안, 그리고 그땐 또 저보러 혼자 진행하라 그랬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제가 같이 해야 되겠다 이거는. 그러더니 이번에도 같이 하자고. 이렇게 또 같이 되고. 그러니까 참. 근데 우리가 1년 전에 네. 공감톡을 처음 진행했을 때 제가 태연 선생님한테 그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이거 쉬운 것 같은데 이것도 어렵겠네요.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런데 태연 쌤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 3자 입장에서 항상 관찰을 해보면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아, 저분이 굉장히 많이 발전됐구나, 성장하고 있구나, 이런 게 보일 때가 있어요. 네. 그건 다른 사람이 볼 때 또 보이는 것들이 그렇죠. 있잖아요. 네. 태연쌤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연중에 얘기를 하면, 혜윤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라고 말할 때 판단이 별로 안 섞여 있는 거예요. 관찰로 얘기하고. 그 입을 말아가지고 내 거야 했던 그때도 그랬고, 네. 어떤 얘기를 하는 걸 이렇게 가만히 들어볼 때 대화의 시작이 평가라든가 판단, 어떤 비교, 무슨 이런 류의 대화라기보단 제가 이걸 봤어요.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면서 제가 마치 그것을 보는 것 같은. 그래서 저는 tell 하지 마라. don't tell. 말하지 마라. just show. 보여줘라. 이거 되게 중요한 말 같아요. 선생님,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기가 막히게 예쁜 여자를 봤어요. 이건 그냥 tell하고 있는 거예요. 그녀가 나타났을 때 아카시아 향이 나는 것 같았고요. 머리가 긴 머리카락이 바람에 나부끼면서 하얀색 실크 브라우스가 그녀의 목을 감쌌어요. 라고 하면 보여지잖아. 뭔가 그러네요. 느껴지고. 네. 그 말이 그 여자 너무 예뻤어 라는 말보다 훨씬 더 감성적인 터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한테 말을 한다고 할 때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회복하는 거. 그게 바로 기본이거든요. 쇼하라 쇼 그거요. 네, 그렇죠. 여기서 춤추지 마시고요. 네. 네. 그거예요, 바로. 그래서 오늘은 back to the basic. 우리가 오늘 한번 상기해 보자는 거예요. 네.
나한테 자극이 왔을 때, 그 자극이 나를 되게 불편하게 했을 때, 나는 반응을 보였어요. 운전을 하고 가다가, 갑자기 누가 내 차 앞을 확 들어왔어요. 그런데 평소에 나답지 않게 내가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도로교통법도 안 지키고 하는 마음이 훅 들어왔어요. 왜 나는 그랬을까? 평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왜 그랬을까? 그리고 우리 아이 집에 내가 딱 들어가는데 아이가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걸 봤어요. 보자마자 너 또 컴퓨터 하냐? 이렇게 말이 나왔어요. 왜 그렇게 할까? 우리 애 학예회 발표 날 학교로 갔어요. 선생님이 자 얘들아 이거 우리 다 배웠죠? 아는 친구들 손 들어보자 하는데 우리 애는 손을 안 들어요. 왜 그걸 보고 그 아이랑 같이 집으로 돌아올 때 너 학교에서 다 배웠는데 왜 손 안 들었어? 엄마가 적극적으로 손도 들고 참여하라고 얘기했지. 왜 그렇게 안 했어? 라고 우리가 왜 얘기하는가? 심지어는 저희 아이가 외식하다가 엄마 쉬지 마려 그랬는데 너 거짓말이지. 너 나가고 싶어서 거짓말이지 그랬어요. 왜냐면 그 순간 굉장히 맛있는 부분을 먹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제 마음에도 약간 귀찮았어요. 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서 꼭 애가 심하렵다. 결정적인 순간에 응가마렵다 그러고. 이럴 때 참 그 반응이 진짜로 마려울 수도 있고 안 마려울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혜윤이는 근데 꼭 마려울 때 하지만 또 일부러 자꾸 심심하니까 심하렵다 그런 친구도 있거든요. 네, 참 맞아요. 그런 생각 드네요. 네, 그렇게 우리가 대화할 때 되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잘 판단해서 말하는 것 같지만 네. 우리가 되게 합리적으로 대화할 것 같지만 그렇게 대화 잘 못해요. 맞아. 그냥 떠오르는 생각을 사실이라고 믿으면서 그것을 상대한테 말한다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서라도 저 사람을 꼭 고쳐줘야 된다는 생각으로 폭력적으로 행동하거나 그것도 아니고 그냥 속으로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 저런 인간하고 내가 말을 말자 하면서 내 스스로 어떤 침묵의 어떤 또 표현을 하는 거죠. 맞아. 네. 이런 것들이 다 반응이죠. 반응이죠. 근데 이런 반응들을 할 때 우리가 사이가 좋고 갈등이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좀 그렇던가요? 그것 때문에 더 큰 반응이 또 나오기도 하죠. 내가 말만 했는데 그렇게 되냐. 아니면 엄마는 왜 내가 이것만 하면 왜 그렇게 말해? 왜 잔소리를 해? 하면서 점점 커질 때가 있죠. 커질 때가 있어요. 네네네. 제가 기업에서도 강의하다 보면 그 팀장님들이 그런 얘기 가끔 하세요. 선생님, 대화는요, 하면 할수록 꼬여요. 그래서 조직에서는 필요한 말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성요? 아랫사람 육성해줘 봐야 고마운 것도 몰라요. 육성하려고 내가 정말 지 생각해서 한마디 하면 삐지기나 하고 기분만 나빠해요. 그래서 그냥 아무 말 안 하는 게 나아요.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을 제가 한번 다시 들어볼 수 있는 기회들이 있다면 네.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그분은 말하고 있는 그 모든 대부분의 내용들이 아마 생각이었을 거예요. 내가 너 진짜 생각해서 하는 얘기니까 너 정말 귀담아 들어. 너 아빠가 너 정말 사랑해서 하는 얘기야. 이런 얘기는 잘 들어야 돼. 엄마가 하는 얘기, 옳은 얘기는 네가 똑바로 들어야 돼. 옳다, 맞다, 틀리다, 그르다, 잘못됐다, 문제가 있다. 이 모든 평가의 기준은 우리는 우리를 못 벗어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믿고 있는 거. 맞아요. 네. 결국은 내 생각의 틀대로 상대방한테 이제 씌우는 건데. 그쵸. 그 자체가 사실은 폭력이잖아요. 폭력이죠. 네네. 그게 진짜 폭력이에요. 맞아요. 근데 사람들한테 그 생각을 사실이라고 믿으시는군요 라고 물어보면 다 아니라 그래요. 이건 진짜라 그래요. 그만큼 자기 생각에 대한 어떤 믿음과 확신이 아주 많은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얘기를 할 때 이 생각과 관찰을 구별만 해도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가
우리 아이는 정말 정말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너무 문제가 많아요. 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한테 그거는 판단으로 들리는데, 좀 더 구체적인 관찰로 얘기해 보시겠어요? 라고 말을 하면, 우리 애는 잘 씻지도 않고요. 자기 관리도 안 돼요. 제가 볼 땐 그 말도 뭐가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생각이 많이 섞인 말 같은데, 잘 씻지도 않는다면 얼마만큼 씻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면, 뭐 예를 들어서 어제도 양치 안 했고요. 오늘도 양치를 안 했어요. 언제요? 밤에요. 어젯밤에도 양치를 안 했고 오늘 밤에도 양치를 안 했어요. 그러면 아이가 정말 더러운 걸까요? 정말 지저분한 걸까요? 정말 안 씻는 걸까요? 그렇죠. 다른 데는 씻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우리는 그냥 그걸 사실이라고 믿어버리는 순간 그 사람이 왜 그 행동을 했는지, 왜 그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더 이상 궁금해하질 않아요. 그래서 평가를 잘하는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호기심이 없어요. 내가 다 알아요. 뻔해요. 안 봐도 척이에요. 네. 엄마의 촉은 정말 잘 맞아요. 이런 말들로 내가 낳은 자식인데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그쵸.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죠. 키워봤어요? 제가 제일 잘 알아요. 쟤는 안 씻는 애예요. 더러운 애예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근데 그런 것 같아. 그만큼 엄마의 생각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 그렇죠. 그런데 이게 학교나 네. 기관이나 뭐 학원이나 가정이나 어디서든지 일어나는 일 같아요. 결국은 엄마의 그 생각의 크기만큼 아이가 자라는 것 같아요. 네, 엄마가 얼만큼 아이에 대해서 관대하고 또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고 생각하는 만큼 아이가 그 안에서 충분히 자라날 수 있는데, 엄마가 한번 얘는 이런 애야 낙인 찍히면 이렇게 반항하고 아니에요 하면서도 정말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돼요. 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녹화하면서도 한번 얘기했는데, 그 엄마가 아이한테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네 스스로 하는 거야 라고 가르쳤더니 어느 날 자기가 조금 힘들어서 뭐 좀 이렇게 심부름 좀 시켰더니 엄마가 하실 수 있는 일은 엄마가 스스로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 엄마는 근데 스스로 하는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건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에너지로 쓰였을지, 저 같은 경우에는요, 솔직히 고백하자면, 해주기 귀찮으면, 야, 네가 해주는 일을 네가 해.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태웠으면 어때요? 그렇죠. 그죠? 제가 할 일도 애를 시키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알기 때문에, 우리도 그랬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을 엄마가 하세요라고 하면 그게 유난히 더 서운할 거예요. 사실 사랑이 그렇죠. 있다면 좀 해줄 수 있는 일이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는 다 자동적 생각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교육도 하고요. 네. 그리고 그런 생각이 옳다라는 방식으로 주입이 됐을 때, 교육됐을 땐 가치관까지 되는 거죠. 네. 네. 야, 시간 약속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되는 거야. 엄마는 그걸 옳다라고 생각했고, 아이한테 가르치면 아이는 무슨 일이 있어도 시간 약속은 지켜야 된다고 믿고 살 거고요. 네. 그게 자신의 어떤 가치관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원칙을 지키는 것과 융통성을 갖는 것 조금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원칙은, 네. 원칙이라는 것은 하나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능한 범주까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네. 근데 아무리 시간 약속을 예를 들어 지켜야 되는 것이 나한테 중요하다고 해도 아이의 건강만큼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좀 고려하면서 우리가 원칙을 지켜나가는 거, 그게 일관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하는 것이, 무조건 그렇게 해야 돼라는 생각대로 사는 것이 일관성은 아니라는 생각이 전 들어요. 네,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런 자동적 생각을 진실이라고 믿고 살 때 우리가 제일 놓치기 쉬운 것이 바로 관계상에서 어떤 거냐면, 부모와 자녀 사이는요, 이것도 인간관계잖아요. 네. 인간관계는 우리가 무엇을 주고받는 교환적인 관계가 있는가 하면 감정을 이해해주는 공유적인 관계도 있거든요. 그런데 너가 시험 잘 보면 엄마가 뭐 게임팩 하나 사줄 거야 라는 이런 교환적인 인간관계로만 아이하고 형성을 하게 된다면, 왜 나는 그걸 옳다고 믿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느 순간 아이도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내가 엄마한테 해주면 엄마는 난 뭐 해줄 거야? 근데 그 말을 들었다가 하면 되게 삭막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하지 말란 뜻이냐? 그게 아니라 그 토반, 그 기저에는요, 그 기초공사 안에는 공유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해 놓을 때 그 교환적인 관계가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엄마가 무조건적인 수용과 공감의 능력을 보여줬을 때 그 아이한테 이번에는 너가 한번 해보는 거야. 그렇지만 너가 이번에 성공하면 엄마가 이걸 너한테 선물해 줄게. 이런 게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전혀 없을 순 없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친구끼리도 근데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저는 제 친구가 가끔 제 생일도 아니고 아무 날이 아닌데 저한테 선물을 줄 때가 있어요. 그게 비싼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고맙고 좋은 그렇죠. 거예요. 생일날 받은 어떤 선물보다 사실 더 고맙더라고요. 얘가 그렇죠. 평소에 나를 생각했구나. 이게 공유적인 인간관계예요. 맞아요. 이게 진짜 공유적인 거고 교환적이라면 내가 그 친구를 한번 도와줄 때 그 친구가 또 나를 도와주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 있다면 과연 고마웠을까? 그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네. 기브 앤 테이크를 벗어나서 무조건적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상대방에게 뭔가를 주었을 때 또 그걸 받았을 때 그 기쁨은 뭐 말로 할 수 없죠. 말로 할 수 없죠. 네. 특히나 그게 또 가족이면 더 위로가 되고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어떤 생각에서 비롯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는 한번 생각을 할 때, 내가 그동안 얼마나 습관적으로 많이 생각 속에 갇혀 살았었나. 그리고 내가 이 생각을 진실이라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나. 네. 예, 그것 대신에, 내가 저런 현상들을 봤을 때 관찰로 돌아가서 내가 저런 말들을 들었을 때 내가 진짜 부탁하고 싶은 내용이 뭘까? 내가 원하는 게 뭘까? 이거를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장 기본이지만 어쩌면 가장 안 되는 우리 삶에서 제일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걸 좀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봤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 좋네요. 어떻게 보면 내 생각 가운데 너무 힘드시다면요. 좀 만나면 기분 좋은 사람들, 기분 좋은 친구들 한번 만나면 또 내 생각이 이게 별게 아니었구나. 그쵸. 나는 힘들고 내 생각대로는 내 아이가 너무 힘들었는데 그럴 수 있구나 하면서 내 생각을 좀 넓힐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네요.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제일 재밌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애들이랑 드라마 같은 거 볼 수도 있고 뭐 프로그램 같은 거 볼 수 있잖아요. 특히 스토리가 있는 만화 영화 같은 것도 있고 다 좋아요. 뭐를 보더라도 그거를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를 자유롭게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단 여기 이제 듣는 방법에 조건이 있는데 왜 그렇게 생각해? 그게 말이 돼? 야, 또 다시 봐봐. 저 주인공이 저건 잘못한 거잖아. 그러니까 걔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는 거야. 이런 거를 이해시키려고 하거나 납득시키려고 하거나 조언하려고 하거나 설명하려는 거 없이 그냥 그저 돌아가면서 침묵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 얘기할 땐 들어주는 걸로 아이들이랑 우리가 뭐를 보든지 간에 태윤이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요즘 뭐라 그랬죠? 요즘에 모아나 좋아요. 모아나. 그 모아나를 보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들어? 모아나가 어땠던 것 같아? 모아나가 나가고 싶은데 아빠가 못 나가게 할 때 모아나는 어땠을까? 무슨 생각을 했을까? 네, 봤죠. 네. 왜 아빠는 맨날 못하게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 그럼 그것도 한번 그냥 들어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지. 아빠가 걱정돼서 그런 거지. 아빠 나쁜 거 아니. 아빠 나빠 해도 그저 그냥 들어보는 거예요. 그런 생각 갖고 있구나 하고 존중해 주는 거죠. 네네. 그거를 하면서 내 마음을 한번 보는 거죠. 저 사람이 나하고 다른 생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지금 내가 편안하게 그저 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바라봐 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여유예요. 여유. 여유. 네. 아까 태연쌤이 계속 얘기했던 아이를 키울 때는 여유를 갖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었잖아요. 맞아요. 여유가 있어야 우리 자식을 닥달하지 않고 여유롭게 넉넉하게 큰 사람으로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누구나 다 원해요. 맞아요. 여유 있게 좀 포용해주고 수용해주는 엄마가 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 우리 머릿속에 너무 큰 생각. 저건 옳지 않아. 저건 문제가 있는데. 판단, 저건 고쳐야 욕심. 되는데.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자유로워지는 첫 번째 방법은 관찰로 돌아가는 건데 그것을 실증해서 연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생각을 그저 인정하는 마음으로만 들어보기.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네. 그래서 아이들로부터 다른 관점들을 계속 들어보는 거예요. 네. 다른 의견일수록 훨씬 좋아요. 다른 의견일수록 아이들은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해낼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질문해보세요. 조금 큰 아이들은 또 뭐 무슨 생각이 들었어? 또 무슨 생각이 들었어? 사람의 이 생각의 창고는요, 제가 볼 때는 파도 솟아오르는 샘물 같거든요. 네. 그리고 이렇대요. 그 생각을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런 자동적인 생각도 훈련을 잘하면은요, 네. 긍정적인 생각으로 자리 잡는다는 거죠. 왜 똑같은 일이 있어도 나는 모두가 끝났어. 뭐 이런 생각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그래도 잘할 수 있을 거야. 물컵에 물이 반잔이 남으면 반밖에 안 남았어. 어떤 사람은 반이나 남았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같은 상황에 대해서 이 내가 툭 떠오르는 자동적인 생각을 나와 상대에게 유익한 방법으로 떠올릴 수 있는 능력도 되게 중요한 거고요. 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에는요, 이 생각을 내가 본 게 뭐지? 내가 지금 왜 우리 아이를 이렇게 판단하고 있지? 내가 실제로 본 건 이거구나. 내가 들은 건 이거구나. 이것을 분리해서 볼 수 있는 방법을 키워나가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너무 좋네요. 네. 생각의 훈련. 네. 참 엄마들 할 게 많아요. 많죠. 하고 살림하는 것도 힘든데 내가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되나라고 생각이 들 때. 네. 바로 그때. 내가 지금 뭐를 하고 있지? 우리 아이한테 줄 밥을 하고 있구나. 밥을 차리듯 우리 생각도 새롭게 넓게. 이 생각, 엄마의 생각만큼 아이가 잘한다는 생각을 꼭 가지시고 엄마들이 계속 충전을 좀 잘 했으면 좋겠어요. 쉽진 않지만. 네. 이 충전하는 방법이 결국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일상이잖아요. 육아라는 건.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중 여러 가지 중에 각자가 알 거예요. 나는 이걸 할 때 스트레스가 풀린다. 난 좀 편안하다. 그럼 그걸 하시되 단 그것을 하러 가는 어떤 골목길에서 누군가를 나는 친구를 만나서 수다를 떨면 편안하다. 그럼 친구를 기다리는 커피숍에서 나는 혼자 산책하는 게 좋다. 그러면 혼자 하는 산책길에서 내 눈에 담아지는 것들, 보여지는 것들, 내 귀에 들리는 소리들을 있는 그대로 한번 보고 들어보는 거예요. 네. 친구가 좀 늦게 오면 이 기집애 또 늦네가 아니라 절 보고 말씀하세요. 깜짝아. 오늘 좀 제가 늦어갖고 우리가 괜히 찔리네. 지금이 9시 5분이네. 9시 7분이네. 옆에 있는 사람 지금 누군가가 들어왔는데 내 친구가 아니구나. 지금 커피 향이 나네. 커피를 볶고 있는 소리가 들리네. 이런 것들을 관찰로 돌려보면요, 모르겠어요. 기적까지 그 친구가 나타났을 때 너무 반가울지도, 드디어 내 친구가 보이네, 이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러면 누가 제일 행복하다고요? 자기 자신이 행복하죠. 자기 자신이 맞아요. 내 감정으로부터 통제할 수 없을 거라고 믿었던 내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그리고 내 생각에 압박되어 내가 너무 괴로울 때, 이것이 나의 생각이구나라는 또 다른 눈으로 나의 생각을 봄으로써 내가 편안해질 때, 그때 가장 행복한 건 내 자신이에요. 네. 그래서 맞아요. 오늘 하루 보여지는 것들을 한번 담아보세요. 네. 지금 이 공감톡이 끝나고 나면 잠깐 눈을 감아서 들리는 소리에 한번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셔도 되고요. 지금 태은쌤이랑 저희 앞에는요, 한 나무 옆에 고양이가 보였어요. 지금 고양이가 지금 나오고 그러네요. 있죠. 예, 네네. 저 사이로 나오고 있어요. 걷고 있고요. 우리 쪽으로 오고 있어요. 네. 다리는 하얗고요. 등은 노란. 차 밑에서 건너가고 있는, 그죠? 네, 그저 그냥 보는 거예요. 네. 어쩌면 고양이가 나한테 오면 어떡하지라는 생각보다도 그저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보는 거예요. 네. 저희 앞에 고양이가 지금 사라졌습니다. 네. 이번 한 주는요, back to the basic. 기본으로 돌아가서 나한테 떠오르는 생각들은 어떤 생각들이 있는가? 이 생각들은 나한테 유용한가? 아니면 나한테 유용하지 않은가? 유용하지 않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무엇을 듣고 있는가? 그게 다 끝이에요. 그게 끝이에요.
그냥 그 이상도 이하도 없는 거죠. 그 연습을 공간을 관찰하는 거, 그리고 내 오늘 있었던 일상을 관찰하는 거,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한번 관찰하는 거. 이런 방식으로 혼자 네. 있으실 때마다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우, 너무 좋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새롭게 네. 공간을 바라보고 훈련하는, 관찰하는 훈련. 네. 그렇게 보면 또 우리 아이도, 우리 남편도 또 새로운 장점들이 보이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보면서 제가 좀 예쁘게 보이네요. 그죠. 같은 모습도 같은 맞아요. 모습. 눈이 원래 컸던 것처럼 보여요. 아, 그건 좀 같은 모습도요. 네. 진짜 다르게 보여요. 그럴 것 같아요. 네. 한번 아이가 똑같이 숙제 안 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왜 나는 어떤 날은 들어가서 숙제해. 왜 내가 어떤 날은 야 솔직히 엄마도 어릴 때 많이 안 했어. 왜 어떤 날은 너 이 새끼 집에서 네가 하는 일이 뭐야? 왜 어떤 날은 야 학생의 기본이 공부 아니냐?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었고요. 그 생각대로 행동한 것뿐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자극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네. 이번 한 주 동안 보여지는 거 이제 봄이 오고 있으니까요. 봄이 오는 것을 관찰해 보시면서 다음 이 시간까지 좀 더 여유 있게 네. 그리고 좀 성숙된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엄마들 힘내시고요. 공감톡 박지은 쌤과 제가 있으니까 네. 좋은 친구들과 함께 한다고 생각하시고 힘내시길 바랄게요. 네, 이번 한 주 건강하세요. 아프지 말고. 네, 네, 감사합니다. 한번 화내고 죄인 같은 마음으로 너를 본다. 넌 100번 화낸 사람처럼 엄마를 보며 울고 서러워한다. 99번 잘해내다 왜 100번째에 화를 내서 너를 아프게 했는지. 땅을 치고 후회해도 넌